2021년 8월, 대한민국 영궁에 전투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호위하는 것은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한 노병의 유해였습니다. 평민 출신의 포수에서 시작해 일본 정규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비행장군. 그러나 그는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한 채 먼 이국 땅 카자흐스탄의 차가운 흡 속에서 극장수위라는 초라한 직함으로 잠들어야 했습니다. 왜 그는 승리하고도 돌아오지 못했는가? 홍범도 장군의 치열했던 삶과 그 긴 여정을 되짚어봅니다. 1868년 평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홍범도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머슴살이와 절에서의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전설로 만든 것은 바로 총이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비며 호랑이를 잡던 명포수 홍범도. 그는 산세와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백발백중의 사격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은 이 사냥꾼의 총구를 짐승이 아닌 일본군에게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산포수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한 그는 단순히 분노한 농민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이용한 매복과 기습의 달인들이었습니다. 홍범도의 부대는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함경도 일대에서 펼쳐진 유격전에서 그는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고 소수병력으로 대부대를 교란시켰습니다. 일본군은 그를 잡기 위해 그의 아내와 아들을 인질로 삼는 비열한 수단까지 동원했습니다. 아내는 고문 끝에 옥사했고 장남 역시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욱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축지법을 쓰는 장군, 비행장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그는 1910년 국곤 피타로 더 큰 항전을 위해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향합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오가며 홍범도는 흩어진 의병들을 모으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큰형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열기는 만주의 독립군들에게도 뜨거운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한독립군을 창설한 홍범도는 두만강을 넘나들며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습니다. 일본군은 국경에 호랑이가 돌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1920년 일본군은 독립군의 근거지를 소탕하기 위해 정규군인 월강 추격대를 편성해 봉오동으로 진격해옵니다. 역사는 바야하로 전설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봉오동은 마치 삿갓을 뒤집어 놓은 듯한 분지 지형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는 일본군을 깊숙한 골짜기로 유인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승리는 없다. 그는 병사들을 고지대 능선 곳곳에 매복시켰습니다. 안개와 숲이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자만심에 빠진 일본군 추격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좁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신호탄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적막했던 계곡은 굉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삼면에서 쏟아지는 집중 사격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규군이었지만 지형을 이용한 독립군의 전략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 속에 일본군은 혼비백산하여 퇴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을 주었습니다. 홍범도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봉오동의 패배에 분노한 일제는 대규모 토벌대를 만주로 파견했습니다. 이에 홍범도 부대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군과 연합하여 대응했습니다. 1920년 10월 청산리 일대에서 엿새 동안 10차례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홍범도는 어랑촌 전투 등 주요 고비마다 뛰어난 전술로 일본군의 측면을 공격하며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한국 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일본의 보복은 잔혹했습니다. 간도 참변으로 수많은 한인들이 학살당하자 독립군은 장기적인 항전을 위해 전략적 이동을 결심합니다.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독립군은 춥고 험난한 러시아 연해주로 이동했습니다. 약소 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소비에트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의 독립군이 논보라를 뚫고 흑룡강성 이만을 거쳐 자유시로 집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독립군 지휘권을 둘러싼 내부 파벌 싸움과 볼셰비키의 무장 해제 요구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참국 21년 6월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독립군을 향해 소련 적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동지가 동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수많은 독립군이 아무르강의 물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이 참극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독립군이 와해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웅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군대는 사라졌고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후 그는 연해주에 머물며 농사를 짓고 코러스를 일구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해주의 한인들은 일본의 첩자가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화물열차에 짐짝처럼 실렸습니다. 69의 노장이 된 홍범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한 달 넘게 달렸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전염병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기차가 멈춘 곳은 중앙아시아의 황량한 반사막지대였습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웅은 이제 생존을 위해 메마른 땅과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에 정착한 홍범도 장군. 그의 말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쓸쓸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는 고려극장의 수의장으로 일했습니다. 한때 호랑이를 잡고 일본군을 호령하던 장군의 손에는 총 대신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극장 뒤편 단칸방에서 지내며 그는 가끔 극장에서 공연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연극 홍범도를 객석 구석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무대 위 화려한 영웅과 객석 뒤편의 초라한 노인.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943년 10월 25일 조국 광복을 불과 2년 앞두고 홍범도 장군은 75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가족도 전우도 아닌 극장 관계자들과 이웃 고려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크질로르다의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유언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이영만리의 흙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방된 조국은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를 잊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에 밀려, 남한에서는 이념의 장벽에 가려 그는 오랫동안 남북 모두에게 온전히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 사회에서 홍범도는 여전히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들은 장군의 묘역을 정성껏 관리하며 그 정신을 기렸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시작되면서 홍범도 장군의 이름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에 그의 활약이 실리고 그를 기리는 잠수함이 건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해는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외교적 줄다리기와 카자흐스탄 현지 고려인들의 아쉬움 등이 얽혀 기화는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마침내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결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최정예 전투기들이 카자흐스탄 상공에서부터 장군의 유해를 모신 특별기를 호위했습니다. 장군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조국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과 함께 비행기가 서울공항에 착륙하자 최고의 예우를 갖춘 의장대가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78년 만의 귀환.
그것은 단순한 유해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복원이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은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약속의 이행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흙과 대한민국의 흙이 합쳐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봉오동 골짜기를 호령하던 장군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무장항일투쟁의 영웅이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홍범도. 그는 포수였고 의병장이었으며 장군이었고 극장수이였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 뒤에 가려진 고난과 소외의 시간들.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는 한 그는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있는 영원한 장군으로 남을 것입니다. 잊혀진 영웅이 아닌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참된 영웅, 홍범도. 이제 그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